제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고 양초 공장에서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우선 제가 사회에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은 다름 아니라 양초 공장이었습니다. 국내 대기업에 입사 서류를 내고 결과까지 한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무렵에 이제 서울 신촌에 살고 계시던 숙부께서 이런 제안을 하셨죠. 만약에 너가 2개월간 양초 공장에 가서 비밀리에 그 모든 기술들을 다 습득해오면 공장을 하나 차려서 같이 운영하자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숙부님은 우연찮은 기회에 큰 돈이 생겨서 사업을 구상하던 중이었는데 그게 바로 양초 공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기술만 배워오면 공장장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설레서 거절을 못하고 그냥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면목동에 있던 한 양초 공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난생 처음 보는 작업장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나와버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 공장장이라는 글자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참고 또 참아가면서 가르쳐주는 대로 양초를 만드는 작업을 배워갔습니다. 양초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금방 쉽게 배웠고 만드는 수량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손놀림이 매우 빨라서 거의 배 가까이 더 만들어서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양초 만드는 법은 모두 배웠는데 이제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재료의 배합법은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특히 배합할 때는 사장이 직접 또는 그 동생이 배합을 했는데 그 배합을 할 때는 절대 그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먼 발치에서 배합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했었는데 도무지 알 길이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배합을 낮에 하던 것을 밤에만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그때 제가 숙부와 짜고서 기술을 배워서 공장을 차릴 거다 하는 것을 누군가 고자질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고자질을 했던 동료는 그때 저와 가장 친하게 지냈던 동료였는데 사장이 뭐 회사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면 임금을 많이 올려준다 하는 소리에 그만 제가 기술을 배우러 왔다고 말했던 것을 그대로 사장에게 말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저를 감시하는 눈이 더 늘었고 배합을 밤에만 하게 된 것이었죠. 기술을 훔치려 왔다는 거 알았으면 마땅히 저를 해고해야만 하는데 그때 제가 만드는 양초 수량이 워낙 많아가지고 해고는 못하고 그대로 채용을 한 상태로 두고 있었어요. 아마도 재고를 부지런히 쌓아나가려는 의도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절대로 공장 근처로 오지 말라면서 그 이유를 말해주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이곳 양초 융해 탱크에 한 직원이 뛰어들어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 뒤로 몇 달간 계속해서 귀신이 나타나서 위령제까지 지내주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도 밤에 계속해서 이상한 막 울음소리 같은 거랑 움직이는 뭔가가 왔다 갔다 한다, 절대 밤에 공장 안에 들어오지 말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고 현장에서 제 탱크에서 시신을 꺼낼 때 그 양초 원료 때문에 살이 잔뜩 부풀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시신을 꺼내는 순간 양초 원료가 흘러내리면서 살도 같이 떨어져 나가서 거의 백골 수준으로 시신을 꺼냈다고 하는 겁니다. 하여 모든 직원들이 한동안 트라우마에 사로잡혀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특히 그때 시다바리로 이제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한 아르바이트생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때 자기가 급하게 나가다가 그만 폰을 공장 안에 놓고 나왔었대요. 그래서 다시 밤에 그 폰을 가지러 공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양초원액 용해 탱크에서 이제 붉은 빛이 공장 안을 그나마 밝게 밝혀주고 있어서 쉽게 폰을 찾았대요. 그리고 막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원료 탱크 앞에서 아 뜨거! 아 뜨거! 한 소리가 나서 그 소리가 난 쪽을 바라보니까 온 몸이 온통 붉게 타는 듯한 남자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뜨겁다면서 발버둥을 치자 그 양초 원액과 살점이 우두두두 막 밑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순식간에 뼈만 남은 앙상한 모습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 앙상한 뼈만 남은 그 형체가 아 뜨거! 아 뜨거! 소리치며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달려오자 소스라치게 놀라서 공장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사장에게 말했더니 막 쉬쉬하면서 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하면서 보너스를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위령제에 천도제까지 지냈지만 그때 자살한 영가가 너무 고통스럽게 죽어서 그 기운이 지하 공장에 깊숙이 박혀 있어 쉽게 떠나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무당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저를 견제하기 위해 지어낸 말로 들었었는데 그 알바생까지 그렇게 말하니까 이거 믿지 않을래야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는 제가 너무 잘해줘서 저를 잘 따랐어요. 근데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저를 놀리기까지 하면서 기어오르니까 한번 불러서 심하게 나무란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절대로 지어서 말할 애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 2달이 다 되어서 이제 일도 힘들고 그 원료의 배합 방법도 전혀 알 길이 없고 너무 사장 눈치가 보여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일을 관두고 나와버렸습니다. 숙부님은 매우 아쉬워했으며 이제 다른 사업을 모색하다가 결국 나이트클럽을 차렸어요. 하지만 조폭들 간의 세력 싸움으로 사업을 더 이상 못하고 아주 손해를 많이 보고 말았죠. 그리고 겨우 남은 돈으로 통닭집을 차려서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다행히 저도 그 지원했던 대기업의 합격 소식을 받고 바쁘게 직장 생활하느라 그 당시의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아직도 가끔 한 번씩 그 지하에 있던 양초 공장이 생각이 납니다. 양초 원액이 얼굴에 튈 때마다 아 뜨거! 하던 그런 추억들이요. 근데 그 자살한 사람은 그 오랜 시간 어떻게 은은하게 엄습해오는 양초 원액의 뜨거움을 견뎌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거 아니면 누군가한테 살해당해서 그 용해 탱크에 내던져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코비에TV 구독자 또리아찌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우선 저는 작년 10월 달에 1살 연상의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쭉 해오다가 9개월 후인 2024년 7월 20일에 결혼을 해서 새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신혼여행을 강원도 속초에서 양양, 경포를 내려오는 코스로 잡았습니다. 물론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었지만 결혼 준비 중에 아기가 생기는 바람에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서 강원도 동해바다로 코스를 잡고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이틀 뒤인 22일 남편과 함께 차를 타고 신혼여행을 떠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점심때쯤 속초에 도착을 해서 아바이 마을에서 아바이 순대를 먹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색 있는 체험들을 하나하나 즐기고 나니까 한 오후 4시 반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풀고 잠깐 쉬었다가 저녁을 먹으러 나가자 하면서 숙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당시 저희가 잡았던 숙소는 굿모닝 속초 호텔이었고 그 호텔은 건물 내에 주차장이 없어서 건물 뒤쪽에 있는 한 주소로 알려줘가지고 그쪽으로 내비게이션을 찍고 출발을 했습니다.
뮤지엄 X에서 출발을 해서 숙소를 가는데 설악대교를 지나니까 속초 회센터가 있었고 그 앞에서 비보 좌회전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비가 안내해주는 길로 가고 있던 도중에 청우초등학교 앞에서 우회전을 해서 쭉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왼쪽 편으로 해변가와 함께 속초해수욕장에 큰 모래사장과 4개의 천막이 보이면서 파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거기에는 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천막은 일반적인 모양으로 지붕은 삼각형 모양과 양 옆에는 기둥으로 되어 있었고 4개의 천막, 즉 4개의 가게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지붕에는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그걸 동시에 보게 되었고 이제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야, 우리 저녁 저기서 먹으면 되겠다. 숙소에서 가까운 것 같으니까 이따가 걸어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또 남편은 술을 마시고 싶어서 차를 두고 나오자고 하였고 저는 그 자리에서 네이버 지도로 숙소에서 이곳까지를 길찾기로 찾았더니 자동차로 오면 4분, 걸어서도 20분만 걸으면 되는 거리라 그러자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속초하면 유명한 만석닭강정 본점도 그 회천막집에서 가까워서 회를 먹고 닭강정도 먹으러 가자고 했었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주차를 하고 숙소에 짐을 풀고 조금 쉬었다가 막 숙소를 나왔을 때가 시간이 5시 10분이었습니다. 아직은 해가 있는 시기라 저희는 차를 타고 오면서 봤던 그 천막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희 남편이 길을 잘 찾는 사람인데 30분을 넘게 그곳을 향해 걸어갔지만 아까 저희가 보았던 거기가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날씨도 여름이고 또 해변가라 습하고 더워지기도 해서 점점 짜증이 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걸어보자 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숙소 근처로 가서 한 번 더 걸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저희가 보았던 그 천막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으로 걸어 들어갔죠. 하지만 이상한 게 그 주변으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요. 저와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니까 한 아주머니 한 분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죠. 저희 여기 관광 왔는데 숙소랑 가까워서 회 먹으려고 왔다 하니까 아유 잘 오셨어요 하면서 맞이를 해주셨고 저희는 회를 주문해서 먹었습니다. 그렇게 회를 먹으면서 막 여기 닭강정도 맛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 만석닭강정 먹으러 가려고 했다 하니까 여기 근처에 본점도 있고 중앙시장에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는 저희가 결혼을 했다고 하니까 축하한다고 하면서 음료수를 서비스로 주셨던 것까지 전부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희가 전부 음식을 먹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 속초 중앙시장도 갈 예정이라서 현금을 준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현금으로 횟값을 지불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어느 정도 배도 조금 부르고 하니까 좀 걷다 가자 해서 해변가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새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속초 대관람차 앞으로 도착을 했고 거기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때 저희가 택시를 탔던 시간은 6시 50분이었고 서서히 해가 지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택시를 타고 중앙시장 가주세요 라고 말한 뒤부터 그 택시기사님께서 이제 물음표 살인마가 되셨어요. 뭐 여기 관광 오셨냐, 어디 놀러 갔냐, 뭐 먹었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먹었냐는 질문에 방금 저희가 갔다 왔던 그 회천막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자 기사님 반응이 되게 의아했습니다. 그런 곳이 있다고요?
내가 속초에서만 30년 넘게 살고 기사일도 오래 했는데 속초 해수욕장에 그런 곳 없는데 손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저희 남편이 아니에요. 저 와이프랑 같이 먹었고 계산도 하고 아주머니가 아주 친절하시던데요? 에이, 손님, 근데 여기에 그런 곳 없어요. 방금 식사하셨다는 곳 한번 가보실래요? 그 가는 비용은 제가 빼줄 테니까 걱정 말고요. 이런 식의 반응이라서 그때 저희가 말한 곳으로 진짜 택시를 몰고 한번 다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택시를 타고 직접 갔던 그곳을 다시 갔는데 귀신같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가 않았고 우리가 밥을 먹었던 장소에 갔을 때는 뭐 해변가가 아닌 일반 차도 옆으로 건물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위에는 아파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해변이 있었다고 해도 거기는 우리가 봤던 그런 모래사장, 그런 해변이라기보다는 방파제로만 막혀있는 담이 쳐져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너무 신기하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시 손님들이 보신 것이 가끔 돌아가신 분들이 저승에서 쓸 노잣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이러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정말 그런 걸까? 우리가 귀신에 홀린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속초 중앙시장으로 향했고 가서 구경도 하고 뭐 간식 같은 것도 먹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그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짜로 귀신에 홀린 것인지 아니면 정말 노잣돈 벌기 위해서 그 아줌마가 식당을 차려놓으셨던 건지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경험이었습니다. 밤늦은 시간도 아니고 해가 있는 시간에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일이에요. 귀신에 홀린다는 게 정말로 가능한 일인가 봅니다.